네, 안녕하세요. 일단 돌려보자 편을 강의하게 된 마이더스 IT 손재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열 전달 해석을 돌려보고 온도 분포를 확인해 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 온도 분포에 대한 변형량과 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열응력 해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응력 해석은 열 전달 해석에서의 온도를 온도 하중으로 치환하고 구조 해석을 실행하는 건데요. 처음 입력하는 몇 가지 개수가 있으니 자세한 의미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자 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스텝으로 열응력 해석을 쉽고 빠르게 수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해석 모델을 정의하고 두 번째 스텝은 열응력 해석에 적용되는 하중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에서는 해석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석 모델을 정의하겠습니다. 해석 케이스를 클릭하고 다양한 해석들 중 열응력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전제품 등에 들어가는 전자기판을 해석해 볼 건데요. 열응력 해석 폴더에 있는 보드 파일을 불러오고요. 지금 예제에서는 파라솔리드 중립 파일을 사용하지만 메시프리는 다양한 CAD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계시는 CAD 파일이 무엇이든지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기판을 보면 이렇게 소자들이 있는데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소자들이 열을 받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소자들에 대한 열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재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재료를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재료를 클릭해서 입력할 수도 있고 왼쪽에 있는 모델 창에서 재료를 드래그해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었죠. 이번 시간에는 모델 창에서 재료를 직접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파트마다 어떤 재료를 할당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드에는 PCB로 설정해주고 나머지 소자들은 컴포넌트로 재료를 할당해 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델 창을 볼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파트 보드에 재료를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파트 목록에 마우스를 가져가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에 재료 할당을 클릭합니다. PCB는 기본 재료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재료를 클릭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을 들어가서 PCB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열응력 부분에 열 팽창 계수가 보이시죠? 열응력 해석을 위해선 열 팽창과 관련된 열 팽창 계수가 잘 입력되어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자의 재료를 다 컴포넌트로 한 번에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자를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파트를 클릭하면 전체 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재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재료 할당에서 추가 재료를 들어가시면 재료를 정의할 수 있는 창이 다시 뜨죠. 이번엔 새로운 재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표와 같이 재료 물성치를 입력해 볼게요. 컴포넌트 재질의 구조 개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응력 해석은 온도를 하중으로 치환한 구조 해석이기 때문에 탄성 계수, 포화송비, 밀도와 같은 재료에 관련된 구조 물성값이 필요하고요. 열응력에 해당하는 열 팽창 계수도 정확한 값을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전도와 관련해서 비열, 전도율, 발열 계수 등의 물성값을 잘 입력해 주고요. 다 입력하셨으면 확인을 눌러 모든 소자 부분의 재료를 정의하겠습니다. 이제 스텝 2로 넘어가서 구속 조건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볼트로 체결되는 부분을 구속해 줄 텐데요. 해당 부분을 하나씩 클릭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연속적인 부분은 피처 각도 내 인접면 찾기 기능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모델이 좀 간단한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하죠. 선택하고자 하는 면 근처에서 마우스를 왼쪽에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간편하게 4개의 면을 한 번에 선택하실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나머지 면들도 선택해 볼게요. 구속면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조건을 입력할 텐데요. 열 전달 해석에서 이미 했던 것처럼 고정된 온도로 발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고정 온도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택하는 4개의 면들은 60도로 온도가 고정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하셨다면 60도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고정 온도를 다시 클릭해서 현재 선택하고 있는 면들은 50도로 고정하겠습니다. 다 선택하셨으면 50도를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도가 고정되는 조건이 아니라 전류나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 발열 조건 자체를 입력해 볼게요. 부피 전체에 대한 발열량을 정의하려면 발열을, 면적에 대한 발열량을 정의한다면 열 유속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열 유속을 클릭하고 4개 면을 선택한 다음에 열 유속으로 0.01을 입력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유속이니까 단위가 와트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기판만 보이도록 할게요. 열 전달 1단 돌려보자에서 공기와 닿는 모든 면의 대류를 입력했던 거 기억하시죠? 대류를 클릭하시고요. 화면처럼 모든 면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선택을 눌러서 한 번에 선택할게요. 그런 다음 공기와 닿지 않고 다른 파트들과 맞닿은 부분들은 대류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자들과 접해 있는 모든 부분들을 선택한 다음에 외기 온도 30도를 입력하고 대류 계수 값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자들만 보이게 선택할게요. 대류를 클릭하고 전자기판과 맞닿은 면은 선택 해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을 반대로 회전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을 전체 선택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기판과 맞닿은 면들을 하나씩 꼼꼼히 선택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외기 온도와 대류 계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모델을 모두 보이게 하고요. 원래 상태로 회전시키겠습니다. 이제 발열 조건만 입력하면 모든 조건을 다 입력하는 건데요. 부피 전체에서 발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열 유속이 아니라 발열 조건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발열을 클릭하고 발열량 0.005를 입력합니다. 부피에 대한 발열량이니까 단위가 와트 퍼 밀리미터 세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텝 2인 열응력 해석에 필요한 하중 및 경계 조건까지 입력했으니 이제 마지막 스텝인 해석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그리드를 생성해주는 메시지가 뜨면서 해석이 돌아가죠. 자, 해석이 다 됐는데요.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서브 케이스의 탭을 클릭해보면 스테디 히트 트랜스퍼와 리니어 스태틱이 보이시죠? 스테디 히트 트랜스퍼는 열 전달 해석을 뜻하고 리니어 스태틱은 선형 정적 해석을 뜻합니다. 사실상 이 두 개의 해석을 결합한 것이 바로 열 응력 해석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열 전달 해석처럼 열 분포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스테디 히트 트랜스퍼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에 따른 변형이나 응력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리니어 스태틱을 선택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최대 최소값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도 변형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열응력 해석을 살펴보았는데요. 열 해석에서는 경계 조건의 입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발열이 얼마나 일어나고 또 어느 부분에서 대류가 일어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해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전문 엔지니어가 되는 그날까지 꼭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